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미쳤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제 굉장히 깊은 투매가 우리 하이닉스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작은 시간봉으로 보면 뭐 거의 혼자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하한가를 찍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오전 8시에 진행된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 이제 넥장에서 시간 외에서 진행된 거래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 똑같이 트레이딩뷰에서 이제 한국거래소 지원되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120만 원대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키움증권에서 보면은 순식간에 120만 7,200원까지 빠르게 빠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 구간이 가격적으로 좀 괴리가 크게 발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투매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며칠 동안 특히나 지난주에 반복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근데 이런 상황들, 특히나 이렇게 투매가 진행되는 상황,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바닥권 형성에 실패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입한 매수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패닉셀이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패닉셀이 오늘 오전에 발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진입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손절매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았겠고요. 가격을 또 빠르게 이제 괴리가 좀 발생하긴 했지만 빠르게 밀어 올릴 만큼 이제 남아있는 트리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내일 오전에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트리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밀어 올려주면서 여기에 있는 200만 원 선을 좀 1차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렇게 고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추세를 돌리려면은 이제는 이 구간으로 좀 기준점이 내려왔죠. 대략적으로 한 22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30%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에 좀 단발적으로는 기록하기 힘들겠죠.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방송을 틀고 지금 다짜고짜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좀 과하게 잔소리를 드렸던 대로 차분하게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서 리스크를 키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정말 다행인 부분인 거고, 혹여나 여기에서 좀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우셔서 뭔가 추가적인 대응을 하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하는 데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물량을 덜어내는 형태가 좀 있었어야 됐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빠르게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한다, 실적 발표의 결과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치의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추가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물량을 매집하신 주주님들이 계시다면은 좀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너무 생각 이상의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뭐 키움증권 한정이기는 하지만 일단 투매가 너무 과하게 나오고, 이제 이 하락세로 인해서 뭐 레버리지에 대한 강제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가 좀 많이 터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하락 추세를 끝내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차트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좀 큰 차트로 봐야겠죠. 아직 일봉상으로는 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지만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큰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트를 좀 다시 1시간봉으로 줄여서 누가 봐도 이렇게 저점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낼 만한, 그러면서 횡보나 보합세를 만들어낼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기습적으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순식간에 패닉셀 투매를 좀 유발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차트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에 대한 사냥은 충분히 끝내줬고, 이제 가격 전달을 빠르게 이뤄내 주기만 하면은 이 전반적인 하락에 대해서 이제 종결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도래했을 때 제가 가장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 저점을 깨는 게 좋다, 깨는 게 좋은데, 근데 이렇게 크게 밀려 내려갈 확률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살짝만 건드리고 빠르게 밀어 올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여기를 살짝만 깨고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크게 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추세를 돌리는 가격대를 도달을 할 때까지 일단은 지켜보자.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지만 그나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아래 꼬리 달리고 지지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이 안 되고, 특히나 이렇게 상단부에서 물려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이제 더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그만큼 더 손실보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악 물고 참아야 된다. 우리가 평단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되돌림이 발생을 했을 때 물량을 담아야 이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평단 조금이라도 더 낮춰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더 크게 두들겨 맞는 그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좀 정말 인내를 해야 된다. 제가 송구스럽게도 계속 참으셔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이야기가 잔소리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과대가 되고 투매와 반대매매, 레버리지 청산 등이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우리 하이닉스가 이제 당장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좀 유동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투매를 이제 발생시키는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장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다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이거를 견디는 것도 힘든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게 거의 이제 2달째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바닥권이 나왔나 싶었는데 낙폭이 이렇게 과대되면서 사실 여기 이렇게 내려간 것보다도 지금 더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드시고 매매가 말린다거나 좀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거다라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개인들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구간에서 그나마 조금은 머물면서 여기가 바닥권이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낫다. 이 윗구간을 돌파하기만 하면 된다. 7,400선을 돌파를 해주면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지금 아래 꼬리도 못 만들고 지금 일본 몸통이 굉장히 꽉 차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점 갱신을 하면서 6천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지금 5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선물에서도 지금 1.5조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다 다시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대응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시도는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물려있는 거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물릴 수 있어요. 진입 타점을 다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물려있는 금액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서 뭔가 바닥이 의심되는 구간들에서 막 이렇게 샀는데 추가적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리스크가 커지고 손실 금액이 커져가면서 주식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차트를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급이 들어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트 구조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승 추세가 그 전에 하락 추세를 끊어지는 형태가 발생을 하는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뭔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차트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렸냐, 지금 이렇게까지 좀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 중국에서 좀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죠. 안 그래도 이제 DUV를 좀 노광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 5대 정도를 만들고 내년에 20대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삼전닉스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좀 반도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중국이 엮이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제 CXMT 상장과 더불어 오늘 이제 DUV 이슈가 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오픈 AI에다가 대략적으로 한
한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0조 정도 되는데 대출 보증을 서줬어요. 이제 자사의 GPU를 좀 매입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대출 보증을 금융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오픈 AI가 지금 사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거액을 대주는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AI 거품론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반도체의 급락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하이닉스 개별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황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동반해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아니겠죠. 다만 내일은 이제 자체적인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ADR이 내일부터 좀 차익 실현 거래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건 또 내일이 돼서 지켜봐야 알겠는데, 일단 그런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유동성 사냥적인 측면의 급락, 투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빠르게 트리거를 삼아서 밀어 올릴 것이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든 그런 거 상관없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의심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며 약세적인 흐름이 여전히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하이닉스 실적 발표 결과치와 상관없이 조금은 더 약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차트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0만원 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멀어졌어요. 기임증권 기준으로 뭐 거의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바닥권을 사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다지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더 소요될 것이고, 시간이 더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 주주님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말리게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서 물량 자체를 던지게 만드는 것이 세력의 목표이기 때문에,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목표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투매를 했을 때에 결국엔 밑에서 받아 먹으면서 빠르게 밀어 올리는 형태, 그러면서 탈 수 없게 만드는 게 세력들이 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를 해서 결국에는 바닥을 다시 다져주면서 좀 작은 단위의 변동폭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다시 담아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위로 쭉 쏴버리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폭, 100만원의 가격폭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뭐 투매 물량이 나왔다, 근데 세력들이 물량이 부족해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더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이제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인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그냥 바로 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안 만들어지는 게 더 낫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당연히 물려있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물려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에 몇 억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은 더 긴 호흡에서, 지금 이제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멘탈적으로 힘들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지금 투자에 임하셔야 지금의 이 비이상적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 비중 조절 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오늘 이 급락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카메라를 빠르게 켜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뭐 개별적인 이슈나 뭐 시장의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제가 또 빠르게 촬영을 진행을 해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기를 가지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의 힘을 힘입어서 주가를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아직까지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황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한 실적들이 여전히 긍정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적으로 수급적으로 흔드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흔들고 있는 거에 대해 우리가 거기에 최대한 휩쓸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미 발생을 했으니 이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강구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수익으로 포지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